Hey guys, Happy New Year everyone. And this is Chol, your toy coach. How are you spending your 설날? I know these holidays are for all about family and getting reunited with your loved ones, but can we really afford to skip studying altogether? Especially when there's another test quickly approaching. No, probably we can't, right? That's why I brought you another toy problem to practice. So check this out. You've got only 20 seconds, starting from now. Here we go. 네, 오늘도 맞추신 분이요. 와, 대단하시네요. 짱입니다. 바로 하산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틀리셨다면 저랑 공부를 조금 더 하시고요. 그리고 하산하세요. 네, 이 문제가 보니까 그냥 prove D를 채우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prove라고 하는 동사가 별로 어려운 것 같지도 않은데요. 아, 왜 틀렸을까요? 제 생각에는 prove의 쓰임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계셔가지고 요 정도 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 정도만 알고 있어가지고 틀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는 여기 그대로 놔두고요. prove의 쓰임에 대해서 좀 배운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이 문장들이 prove의 전형적인 쓰임을 나타내는 문장들인데요. 물론 prove의 모든 쓰임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보시면 훨씬 더 많은 쓰임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토익 시험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쓰임 두 개를 한번 가져왔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쓰임이 오른쪽에 있는 쓰임보다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쓰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문장을 보면은 I'm innocent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innocent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순수한이란 뜻도 있지만 죄가 없는 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I'm innocent 나는 무죄다. 결백해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이고 뭔가 누명을 썼나 보죠. 그렇죠. 누명을 쓰면은 자기가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장이 I'll prove it. 내가 그것을 증명하겠다. 여기서 prove의 의미는요. 증명하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증명하다 할 때는 뒤에 뭐가 필요할까요? 뭐뭐를이 필요하죠. 목적어 it 목적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밑에 문장을 보면은 I'll prove that I'm innocent. 똑같이 목적어가 들어가 있는데 위에는 대명사 목적어가 있었고요. 밑에는 어떤 목적어가 있죠? 이번에는 명사절 목적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prove가 prove가 증명하다는 뜻일 때는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온다면 어떤 성격의 단어가 나오게 될까요? 명사 성격의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대명사가 됐든지 명사가 됐든지 명사구가 됐든지 아니면 명사절이 됐든지 명사 성격의 것이 prove 다음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한번 위로 올라가서 우리 문제를 살펴볼게요. 그 뜻으로 생각하셨다면 이제 명사를 찾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증명하다 뭐뭐를 너는 뭐뭐를이니까 명사 품사가 되어야 해 해서 명사 중에서 고르면은 B하고 C가 명사 성격이죠. B는 동사로 많이 쓰이기도 한데 명사 성격으로는 사용이나 용도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C는 usage라고 하면 사용량이나 사용법을 나타내는 그런 명사죠. 그걸 왜 넣어가지고 말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prove use, prove usage라고 하면 용도나 사용법, 사용량을 증명하다는 뜻인데 주어까지 넣어가지고 말이 되는지 한번 봐봐요. Receiving ongoing training opportunities. Receiving ongoing. ongoing은 계속되는 이란 뜻이고요. training opportunities, 교육 기회. 계속되는 교육 기회를 가지는 것, 계속되는 교육 기회를 받는 것. 이런 말인데요. 이것이 뭔가를 증명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벌써 주어에 뭔가를 증명할 수 있는 주체가 나오질 않았죠. 그러면은 증명하다는 뜻은 아닌 거네. 그쵸?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쓰임이 있고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단어는 주변 요소에 따라서 그 뜻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prove가 증명하다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 뜻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조합을 해보면 그 뜻이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아니었네요. 그쵸? 그러면 아까 오른쪽에 쓰임이 다른 쓰임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아마 이 쓰임이겠죠. 이 쓰임. 여기에 주어를 봤더니 the new iPhone 하고 the plan 이라고 뭔가를
증명할 수 있는 주체가 나오지 않았어요. 위에 나왔던 것처럼 위에 우리 문제 주어가 receiving ongoing training opportunities라고 무생물 주어 같은 것이 동명사 주어가 나왔잖아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를 증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온 품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번에는 위에 있는 문장은 too expensive라는 형용사가 나왔죠. 물론 to라는 부사가 있지만 to는 expensive로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prove 다음에 나온 품사는 형용사가 나온 거예요. expensive라고. 새로운 아이폰이 너무 비싸다고 드러난 상태다. 제가 뜻을 얘기해 버렸네요. 그래서 prove가 드러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시다가도 본인이 분명히 아는 단어기는 한데 거기서 의미가 이상하게 통하지 않는다 이러면 한번 사전을 찾아보세요. 사전하고 친하게 지내면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사전 찾는 걸 귀찮아하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그리고 요즘은 사전이 다 전자사전이고 네이버 사전만 해도 여러 가지 옥스포드 사전이다, 동아 사전이다, YBM 사전이다 사전 종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딱딱 쳐보면 되는 거니까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사전 책을 꺼내서 거기서 찾아보고 그거보다는 훨씬 수월하죠. 그러니까 귀찮아하지 마시고 항상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사전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다는 뜻이고 이 드러나다는 뜻일 때는 이게 성격이 이형식 동사예요. 이 아까 오른쪽에 있던 거는 이런 거는 삼형식 동사라고 하거든요. 삼형식 동사는 목적어를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형식 동사는 뭐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여기 뒤에 있는 거를 주격 보호라고 불러요. 왜냐면 주어를 보충하는 말이어서 이형식 동사들이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전부 다 주어의 상태나 성격을 설명하는 동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어의 상태나 성격을 설명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고 품사로는 형용사가 많이 나옵니다. 형용사 여기 expensive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거는 여기에 부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해석을 해보면 우리말로는 왠지 부사가 들어가야지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하고 이제 우리말을 쓰는 사람들하고 사고방식이 조금 다른 거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여기 뒤에 들어간 단어가 동사를 꾸미지 않고 주어를 꾸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prove라는 단어의 뜻이 주어가 뭐뭐임이 드러나다고 그러면 뒤에 있는 말은 주어를 꾸민다고 생각을 하고 주어의 품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어는 항상 명사 성격의 것만 나오죠. 그래서 주격 보어는 부사가 될 수 없고 항상 형용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격 보어는 뭐다? 품사가 형용사다 기억하시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명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밑에 success라고. 명사가 나올 때는 조건이 있어요. 아무 명사나 갖다 쓰면 안 되고 주어하고 동격이 될 수 있는 그런 명사만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이거를 읽어볼게요. The new iPhone, 새로운 아이폰이 proves too expensive. 너무 비싸다고 드러난 상태다. 이런 말이고 사실이죠. 아이폰이 너무 비쌉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미국발 기사에서도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덜 팔려도 비싸면은 같은 수익률을 낼 수는 있죠. 근데 판매 대수는 훨씬 줄었다고 해요, 실제로.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the plan, 그 계획이 proves a success, 성공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success가 성공이라는 뜻도 있는데 또 사전을 찾아보시면 성공적인 사람, 성공적인 것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플랜하고 success가 동격이 되는 거죠. 성공적인 것, 그 플랜, 그 계획이 성공적인 것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동격이고. 자, 이걸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정리를 하면 prove가 이형식 동사일 때 뜻은 무슨 뜻? 뭐뭐임이 드러나다. 그리고 품사는 어떤 것이 나올 수 있어요? 명사하고 형용사가 나올 수 있죠. 그쵸? 근데 명사가 나온다면 조건은 동격이어야 합니다. 그쵸? 그걸 가지고 위로 올라가 볼게요. 아까 왼쪽에 있는 이 삼형식 뜻 증명하다는 아니었으니까 드러나다 이걸 넣어가지고 한번 그런 뜻인지 한번 봅시다. Receiving ongoing training opportunities 좀 지울게요. 지우고 Receiving ongoing training opportunities 계속된 훈련 기회를 받는 것이 라고 하고 proved 드러났다 라고 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 들어갈 품사가 명사 아니면 형용사잖아요. 그리고 시험에는 형용사 답인 것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A, B, C가 이제 후보입니다. D는 부사니까 이거는 제끼는 거죠. A, B, C 중에서
PC가 명사긴 했는데요. 무슨 뜻이었죠? use라고 하면 사용이나 용도란 뜻이었고 usage는 사용량이나 사용법이란 뜻이었잖아요. 어떤 것도 주어랑 동격이 되지 않죠. 그쵸? 훈련 기회를 받는 것이 용도나 사용이나 사용법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문법적으로 품사는 가능하지만 여기서 의미랑 맞지 않아서 B하고 C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형용사인 useful 이 답이 되는 거죠. useful은 유용한이란 뜻이거든요. 계속되는 훈련 기회를 가지는 것이 perhaps useful, 유용하다고 드러났다. 누구한테? even to,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한테도 to the most qualified, 가장 좋은 자격을 갖춘 personnel. personnel는 요거는 직원들을 의미를 해요. 직원 한 명 아니고 여러 명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personnel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자주 어떤 답이 나오냐면 personnel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개인적인, 사적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 단어죠. personal. personal이 개인적인, 사적인이란 뜻이고 이건 personnel. 이거 스펠링도 다르고 발음도 약간 다릅니다. 이거는 personnel. 이거는 personal. 강세가 다르고 뒤에가 nail이고 이건 null이죠. personnel. 오른쪽에 있는 거는 personal. 그래서 다른 단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이래서 문제는 해결했는데 여기서 또 뭔가 추가로 조금 하나 배워볼까요? 뭘 배울 거냐면 동사 다음에 나오는 품사, 다양한 품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를 좀 깨끗이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고 자, 왼쪽에 있었던 거는 무슨 동사였습니까? 삼형식 동사였죠. 그쵸? 삼형식 동사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목적어가 나오기 때문에 품사가 어떤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명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삼형식 동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고 오른쪽에 있던 거는 몇 형식 동사였어요? 이형식 동사고 이형식 동사가 prove만 이형식 동사인 건 아니에요. 다른 이형식 동사들이 있죠. 몇 개 좀 보여드릴까요? 자, 이것들이 이형식 동사인데 다 무슨 뜻이냐면 주어의 상태나 성격을 설명하는 그런 동사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동사 중에서 이형식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1월 27일 날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 문제거든요.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일요일 날 시험에는 다가오는 일요일 날 있는 토익 시험에는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 어차피 출제 빈도가 굉장히 낮은 문제거든요. 그래도 그냥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형식 문제가 따닥 연속으로 나온 적도 있기는 있어요.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나온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시험에 자주 나왔던 이 형식 동사가 이제 appear 있고 appear은 1형식 뜻으로는 나타나다, 2형식 뜻으로는 뭐뭐인 것 같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prove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2형식 동사들도 뭐 become이라든지 remain 같은 동사들은 옛날에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become하고 remain은 기능이 2형식 기능밖에 없죠. 지금 prove하고 appear 같은 경우는 다양한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become하고 remain은 2형식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봐두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prove라고 하는 동사는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주격 보호하고 동사 사이에 to be라는 말이 잘 들어가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있든지 없든지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이 형식 동사 다음에 뭐가 나온다? 형용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명사가 나오는 거죠. 근데 명사가 나올 때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었죠? 바로 주어하고 동격이어야 한다. 아무 명사나 나올 수 없어요. 주어하고 동격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1형식 동사를 한번 볼게요. 그 동화책을 보면은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많이 끝나죠.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영어 동화책을 보면은 그게 영어로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They lived happily 라고 나오거든요. They lived. live는 살다고, 살다는 뭐 타동사일 수도 있는데 자동사 기능도 있잖아요. 그래서 살다 다음에 여기서는 1형식 동사로 쓰인 거예요. 뒤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말이 뭐를 꾸미게 될까요? live라고 하는 동사를 꾸미는 거거든요. 동사를 꾸미는 거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1형식 동사 다음에 주어하고 동사로만 되어져 있는 그런 문장 1형식 동사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 부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거였네요. 또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너무 맞나요? 3형식 동사 다음에 어떤 품사 나온다? 명사. 2형식 동사 다음에는 명사나 형사 나올 수 있고 명사가 나올 때는 주어랑 동격이야 하고
일형식 동사 다음에는 부사가 나온다. 그러면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굉장히 초딩스러운 문장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문제가 있는데 그냥 던져드리면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좀 힘들죠. 그래서 혹시나 모르는 단어가 있을까봐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매뉴얼. 매뉴얼은 뭡니까? 이거 우리말로도 쓰는 거잖아요. 매뉴얼. 뭔가 설명서 같은 거 매뉴얼이라고 하죠. 그리고 instruction은요. A의 instruction은 이거는 설명이나 강의를 instruction이라고 해요. 그쵸? 그리고 instructive는 이거는 유익한이라는 뜻이에요. 정보를 많이 주는 유익한 instructive. C의 instructively 부사겠죠. 이거는 교육적으로 뭐 유익하게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번하고 3번을 봐도 ABCD가 좀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이 됩니다. A는 품사가 뭐다? 명사고, B는 형사고, C는 부사. 그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 2번하고 3번에 있는 보기는 다 아시겠죠, 그쵸? 그리고 3번의 이 뜻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work라고 하는 뜻. 일단 타이밍은 뭔지 알죠? 타이밍은 시기 같은 걸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work는 근무하다는 뜻이 있는데요. 또 다양한 뜻이 있어요. 이게 토익 시험에 잘 나오는 뜻이 주어가 사람일 때 근무하다는 뜻이 있고, 주어가 장비 같은 거면은 작동하다는 뜻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약속하는 상황에서 뭐 내일 2시에 우리 내일 영어 보자. 언제 만날까? 2시 어때? How about 2 p.m.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좋아라고 할 때 뭐 좋아라고 다른 말도 할 수 있지만 또 자주 어떻게 얘기하냐면 that works라고 해. that works 아니면 it works. 여기서 work는 된다 안 된다 잘 들어맞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 시간이 나한테 잘 들어맞는다. that works for me. that works for me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그런 뜻인 거죠. 타이밍이 잘 들어맞는다 라는 말이고, 이 work는 아까 제가 드린 예문을 봐도 How about 2 p.m. That works. works 뒤에 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네요. 그럼 이거는 일형식 동사인 거죠. 네, 힌트를 너무 많이 드렸네요. 그러면 이 동사들 다음에 나오는 품사를 한번 맞춰볼게요. 시간을 넉넉하게 20초를 드리겠습니다. Again, you've got only 20 seconds. Starting from now. Here we go. 네, 답을 확인해 볼까요? 너무 쉬웠죠? 그쵸? 하나씩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1번 답은요? 이건 우리 봤잖아요. 이 prove가 뭔가를 증명하는 건 아니겠죠. 그쵸? 매뉴얼이라는 것이 설명서가 뭔가를 증명하는 책은 아니잖아요. 그쵸? 증명을 할 수 없고, 그리고 instruction은 명사긴 한데요. 이 instruction은 가산명, 설명이라는 뜻일 때 가산이에요. 그러니까 매뉴얼은 instructions 하고 동격이 되는 거고, 근데 instructions를 거기 넣는다고 해서 또 맞는 문장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매뉴얼이 설명인 걸로 드러났다. 너무 이상한 말이잖아요. 매뉴얼이 당연히 설명이죠. 설명인 걸로 드러나다니요. 이상하죠. 그래서 형용사는 어때요? instructive라고 하면은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 정보를 많이 준다 이런 뜻으로 형용사는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the manual proves instructive가 답이고, 1번 답은 B였어요. 2번은요, support는 지지하다, 응원한다 이런 뜻이죠. 이거는 뭐가 필요할까요? 지지하다, 응원한다는 거는 뭐뭐를이 필요한 그런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뭐가 필요했죠? 목적어가 필요했죠. 목적어는 품사가 뭐만 될 수 있습니까? 명사만 될 수 있으니까 we support innovation. 우리는 혁신을 지지한다, 응원한다 이런 말이었고, 세 번째는 아까 너무 많이 드렸는데 일형식 동사니까 다음에 work가 그리고 뜻이 잘 들어맞는다 이런 뜻이었어요. 타이밍이 잘 들어맞는다 뒤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완벽하게 이 말 표현하네요. 완벽하게. 이거는 완벽한이고 완벽하게는 C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일형식 동사 다음이기 때문에 부사가 들어가야 됐네요. 그래서 이게 동사 다음에 들어가는 품사가 이렇게 가지각색일 수 있어요. 동사 뒤를 채우는 문제가 있으면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문장을 읽어보시고 문장에서 동사의 역할을 1형식 동사인지 3형식 동사인지 2형식 동사인지 이런 거를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채워야지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는 거네요. 그쵸?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and I hope you guys are having lots of fun with your folks, and don't get into fights. Okay. All right. I'll see you in my next one. Bye bye.